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C 프로그램의 입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 3장 세 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C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뭐 배웠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배웠죠? 뭔가 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주로 했던 게 뭐죠? 지난 시간에 뭔가 이것저것 많이 했었죠. 변수 선언하는 거 했었죠. 변수가 뭐다, 상수가 뭐다, 그리고 산술 연산자 이런 거 설명했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 뭔지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이 C 프로그램 구성 요소 중에 주석, 설명이죠. 그래서 어떻게 선언했죠? 슬래시 2개하고 한 줄로 될 때는 슬래시 2개하고 쭉 적어주면 되고요. 문장 끝까지가 주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여러 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슬래시 별표로 시작이 됐었죠. 끝날 때는 별표의 슬래시로 끝내줬고요. 그 다음에 변수 어떤 값을 임시로 저장하는 장소, 메모리의 영역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요리에 비유해 가지고 음식을 담아놓는, 재료를 담아놓는 공간, 그릇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 이야기도 했었죠. 상수는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했고요. 변수를 선언할 때 변수의 데이터 타입, 변수 이름, 그리고 어떤 값을 설정할 때 는 할당 연산자를 쓰고 그다음에 값을 줬는데 뒤에 적는 값이 상수에 해당이 됩니다. 수가 들어가서 숫자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변하지 않는 값들, 변하지 않는 것들을 다 상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수 이름 주는 것도 설명을 했습니다. 변수 이름 주는 요령은 어떻게 설명했죠? 알파벳, 숫자, 밑줄 세 가지 종류를 쓸 수 있다. 물론 알파벳은 대소문자 다 쓸 수 있고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설명도 했죠. 변수 이름은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된다. 그리고 리저브드 워드, 키워드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줄 때는 가능하면 의미가 있는 단어를 사용을 해라. 그리고 구분할 때 밑줄 또는 대문자, 소문자로 구분해 가지고 사람들이 읽기 쉽게 읽은 그 이름만 봐도 이게 무엇을 하는 건지 알 수 있게 하면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함수 설명도 했습니다. C 프로그램은 함수들의 모임이다. 함수로 구성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함수 이름을 부여하는 기준도 변수 이름을 부여하는 기준과 동일합니다. 또 함수의 종류도 네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했죠. 반환값이 있는 것과 없는 것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반환값이 없는 것 중에는 초기 데이터를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반환값이 있는 것도 초기 값을 받는 것과 없는 것 또 두 가지를 구분해서 총 네 종류의 함수 유형이 있습니다. 문장은 프로그램 명령어 줄을 나타내는 거고 맨 끝에 세미콜론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잘 기억해요. 그리고 산술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추가로 나머지 구하는 연산자 설명도 했었죠. 나머지 구하는 연산자가 퍼센트였죠. 그리고 연산 기호 중에 특이한 게 있었죠.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키보드에 없기 때문에 곱하기는 별 표시로 나누기는 슬래시를 사용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 대입 연산자라는 것도 했습니다. 대학 입학 아니죠. 서로 어디다가 값을 저장한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네요. 는이란 연산자 썼죠.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저장해라 그런 의미를 썼고요. 모든 연산식들은 저장할 장소를 왼쪽에 적고 는을 표시한 다음에 오른쪽에 식이나 값을 표현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한 내용이고요. 오늘 배우는 내용은 출력함수와 입력함수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학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실습을 해야 되는데 어렵겠지만 샘플 코드 문제를 제시하고 간단하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들은 오늘 다 한 번씩 작성해 볼 수 있거든요. 신경 써서 듣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게 printf라는 함수 한번 보겠습니다. printf 이거는 모니터에다가 어떤 값을 출력할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모니터에다가 어떤 값을 출력할 때 사용하는 함수. 전처리기 설명할 때 샵 include stdio.h라는 설명을 했었죠.
이 printf라는 함수는 그 stdio.h라는 헤더 파일 속에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네, stdio.h 거기에는 표준,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에 관련된 것들을 설명해 놓았는데 컴퓨터를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입력 장치, 키보드, 마우스, 표준 출력 장치, 모니터에 대한 선언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printf는 모니터에다가 값을 처리하는 것들이 기술되어 있는 정의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니터에다 뭔가 처리하고 싶다, 출력하고 싶다 이럴 때는 꼭 printf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또 scanf라고 있는데 이거는 키보드 내용을 키보드 입력받는 내용을 처리하는 함수입니다. 이 scanf란 표현은 스캔 뭔가 이렇게 스캔 검색한다 아니면 쭉 훑어본다 이런 의미잖아요. 키보드 내에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뭐가 눌렸는지를 확인한다 그런 의미로 scanf란 말을 씁니다. printf는 앞 시간에도 설명을 했는데 과거에 사용했던 컴퓨터들의 일반적인 출력 장치는 대부분 다 프린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잔재로 출력은 다 프린트다라는 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사용이 돼 오다 보니까 출력하는 명령을 printf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F는 파일이라는 의미인데 뭐 팔로우, 의미 모르겠네. 어쨌든 프린트, 스캔 이 용어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명령들입니다. 명령? 함수이긴 한데 그냥 명령이라고 보통 이야기들 합니다. printf 문자열을 출력하는 예 한번 살펴보죠. 문자열 여기 hello world라는 말이 있고요. 뒤에 이상한 것도 하나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실행시키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좀 가려졌어요. hello world라고 나옵니다. 조금 해서 그래요.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느낌표까지 출력이 되고 뒤에 백슬래시 이건 거꾸로죠.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n이라고 이거는 제어 문자입니다. 뭘 제어하냐? 모니터에 표현될 때 보면 어떤 값이 출력되는 위치를 나타내는 커서 깜빡이는 점이 있죠. 그걸 커서라고 하고요. 그 커서의 위치를 제어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백슬래시 n 하면 커서의 위치가 new line 다음 줄 앞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즉 hello world 느낌표라는 걸 출력을 하고 커서를 다음 줄 아래로 내려보내라 라는 뜻입니다. 이 printf라는 함수는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다운표 속에다가 어떤 문장을 쭉 기술하면 이 내용이 그대로 모니터에 표현이 되는 거죠. 굉장히 단순하죠. 문자를 출력하는 함수 printf 사용법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printf 설명하겠습니다. printf를 쓸 때 보면 특정한 값을 출력하고 싶어요. 근데 그 값이 고정된 값이 아니라 변수에 들어있는 거를 출력하고 싶거든요. 그럴 땐 제어 문자를 사용합니다. 제어. 용어들에 크게 구속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d라고 있습니다. 아까 백슬래시 n을 썼죠. 이건 커서의 위치를 제어한다고 했고요. %d는 어떤 값이 출력될 위치를 지정합니다. 요 d의 의미는 데시말, 십진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요. 일단 화면에 출력되는 내용은 두 수의 합은 콜론 하고서 여기다 무슨 값을 표시하고 싶다 이럴 때 거기다 %d라고 체크를 해줍니다. 이러면 이 자리에 어떤 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때 그 값은 십진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d라는 말을 씁니다. d의 의미 크게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다운표 쓰기 기술이 되면 이게 그대로 화면에 출력이 될 거고요. %d라는 제어 문자가 있는 자리에 이 프린트문 속에 쉼표 컴마를 찍고서 뒤에 어떤 변수명을 적게 되는데 값을 적어도 되고 식을 적어도 됩니다. 요 값이 바로 요 위치로 딱 삽입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값이 찍히는 위치를 지정하는 게 제어 문자라고 하는데 %d 그 자리에 값이 들어간다. 한 자리면 한 자리 들어가고 10자리 숫자면 10자리 숫자가 다 표현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제어. 뭔가 제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다 커서의 위치를 제어하는 것 같고 이건 위치를 지정하는 거 오케이 위치 지정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변수 값을 출력할 때는 %d라는 제어 문자를 사용해서 어느 위치에 출력될지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갈 값 즉 변수명을 뒤에 적어주는 겁니다. 이 %d가 들어가는 자리에 또 다른 것도 쓸 수 있는데 그걸 형식 지정자라고 합니다. printf에서 사용되는 형식, 출력하는 형식을 형식 지정자의 종류, 아까 제어 문자라고 그랬는데 제어 문자, 형식 지정자
크는 용어적인 의미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거기에 %d라고 적었을 경우 이거는 십진수 정수 형태로 값을 출력을 합니다. 십진수 정수 형태? 그럼 십진수 말고 다른 진법도 처리가 된다는 소리네. 예, 다른 진법도 처리가 됩니다. 여기에 x 치면은 16진수로, 알파벳 O 치면 8진수로 출력이 됩니다. 그럼 그 뭐 다른 진법은 지원하는 거 없습니다. 10진수, 8진수, 16진수. 컴퓨터 내부는 2진수로 저장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2진수 출력은 안 됩니다. 없습니다. 그건 필요하면 만들어 쓰면 되죠. 물론 맨 위에 샵 인크루드 해가지고 특정한 수학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게 되면, 헤더 파일을 불러 쓰게 되면 이진수를 이렇게 처리하는 기능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으로 제공되는 표준 기본으로 사용되는 곳에서는 이진수 처리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예를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예, 이렇게 printf %d 그리고 백슬래시 n 이거 뭐지 이거? 줄바꿈 하라는 소리죠. 어떤 값 설명도 없이 덜렁 값만 요 자리에 찍어줘라 라고 지정을 했어요. 여기 뭐가 들어가는 거죠? 뒤에 콤마로 분리되어 있는 뒤에 있는 값, 요게 윤리 들어갑니다. 변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값이 들어갈 수도 있고 식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출력 결과는 이렇게 출력이 되죠. %d 값을 출력하는 위치를 지정하는데, 그리고 추가로 D자라는 알파벳을 써가지고 근데 D를 안 적는다고 해서 찍히는 거 아니에요. 꼭 저렇게 쌍을 이루면서 적어야 됩니다. 저렇게 하면 거기 10진수 값이 찍혀.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앞에서 데이터 변수 얘기할 때 데이터 타입 얘기를 언뜻 했습니다. 앞에 했구나. 우리가 처리하는 데이터의 종류는 크게 봐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 문자, 숫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숫자는 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실수와 정수로 구분을 합니다. 정수는 소수점이 없는 숫자, 실수는 소수점이 있는 숫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정수와 실수 속에서도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쓰는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 타입은 정수는 int, 실수는 float, 요 두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문자는 크게 봐서 문자와 문자열로 구분을 합니다. 문자열, 용어적인 정의 이건 알고 있는 게 좋겠군요. 문자는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 문자열은 여러 글자를 이야기합니다. 문자열에 한 글자 적으면 안 되나요? 돼요. 그렇지만 한 글자짜리일 때, 여러 글자짜리일 때 컴퓨터 내부의 메모리에서 이렇게 공간을 잡는 사이즈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따로 구분해서 처리를 합니다. 최근에 나온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그냥 구분 없이 처리합니다. 근데 C는 따로따로 처리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실수를 출력할 때는 여기 %f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소수점이 있는 숫자가 출력이 되죠. f는 플롯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실수, 소수점이 있는 숫자. 그래서 printf문에서 %f라고 했을 경우는 물론 원래 데이터에 소수점이 들어있어야 소수점이 찍히겠죠. 원래 데이터에 소수점이 없는데 소수점을 일부러 찍어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할 때는 F로 지정을 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소수점도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글자 하나, 즉 문자를 처리할 땐 캐릭터 해갖고 C를 씁니다. 출력 제어 문자 형식 지정자죠. 그래서 %C라고 그러면 뒤에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문자를 지시하는데, 여기도 좀 특이한 점이 있죠. 여기는 헛다운표, 여기는 쌍따옴표를 쓰고 있어요. 문자가 하나짜리, 즉 문자냐 문자열이냐를 요 따옴표로 구분을 합니다. 헛다운표 쓰면 한 글자, 즉 문자를 지정하는 거고요. 쌍따옴표를 쓰면 문자열, 여러 글자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출력하는 것이 한 글자인지 여러 글자인지에 따라서 형식 지정자를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뒤에 넣을 때도 이렇게 넣어야 되는구나. 따옴표, 쌍따옴표 써 그럼 이렇게 출력이 되고, 헛따옴표 쓰면 하나기 때문에 출력을 위한 형식 지정자 C, 캐릭터의 약자를 쓰고, 여기 밑에 S는 스트링이라는 소리입니다. 문자 열, 요거는 캐릭터, 문자 이런 의미로. printf에서 어떤 값을 출력할 때 숫자인지 문자인지를 구분해야 되고, 그 출력되는 숫자가 정수면 D, 실수면 F, 출력되는 문자가 한 글자면 C, 여러 글자면 S를 써야 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형식 지정자 printf에서 쓰는 거죠. 여러 개의 변수값을 출력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형식 지정자 여러 개 써주면 됩니다. 여기는 정수로, 여기는 실수로 찍어라. 그리고 넘버는 정수 인티저로 선언이 돼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림 틀린 것 같은데 요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레이드는 여기 들어가죠. 그림이 틀렸네. 고쳐놔야겠군요. 이렇게 해서 프린트 F 속에 다운표 속에 제어 문자 형식 지정자가 있어요.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형식 지정자에는 컴마 뒤에 있는 변수 첫 번째 게 들어가고요. 여기 형식 지정자가 두 번째 게 있으면 두 번째 있는 변수의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뭐 특별하진 않네. 여러 개 할 땐 여러 개 적어줘 그거네요. 프린트F에서 숫자일 때 숫자는 정수인지 실수인지 판단해서 정수면 D, 실수면 F 쓰면 되고요. 문자로 할 때는 문자냐 문자열이냐로 구분을 해서 한 글자는 C, 여러 글자는 스트링의 S를 쓰면 됩니다. 지금 여러 개의 변수값을 출력하는 프린트F 사용 예를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앞에다가 내가 실수로 출력하라고 형식 지정자를 선언했는데 뒤에 주어진 값이 정수면 그러면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이 C에서는 데이터 타입을 엄밀하게 규정을 하거든요. 정수는 정수에만, 실수는 실수에만, 문자에는 문자열에는 문자열만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출력할 때도 맞춰주면 되죠. 쉽게 맞춰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C는 그렇게 되지 않고요. 최근에 나온 자바나 파이썬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으로 합니다. 지가 알아서 합니다. 사용자가 불편함을 자꾸 토로해야지 개선이 되는 거죠. 프로그램 언어도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서 점점 발전이 되거든요. 어디에 쓸 거냐 그거 만들 때 기존의 프로그래머들이 뭘 불편하게 여겼느냐 그거에 맞춰서 자꾸 개선을 합니다. 그렇지만 C는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프로그램 언어죠. 물론 아주 파워풀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 나온 거다 보니까 이런 형식이 좀 엄격합니다. 그래서 정수는 정수에, 실수는 실수에 출력하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에러가 나면 고치면 되죠. 에러가 발생됐을 때 이런 사항도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중간 점검으로 프린트 F에 쓰는 형식 지정자들 쭉 한번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시간 날 때 한번 꼭 해보기 바라고요. 꼭 해봐야 되는 겁니다. 프린트F에서 변수의 값을 실수 형태로 출력할 때 사용하는 형식 지정자는 무엇인가? 실수일 때 뭘로 하라고 그랬죠? 플롯 이걸로 하라고 그랬죠. 프린트F에서 사용하는 정수형 변수 K의 값을 출력하는 문장을 작성해 봐라. 어떤 형식 지정자 써야 되죠? 정수라고 그랬죠. 퍼센트 뭐죠? 정수. 뭐지? D. 왜 D지? 우리가 일반 10진수 쓰잖아요. 여기 있네. 여기. 10진수 하는 거죠. 그 밖에 이런 것들을 다 쓸 수 있습니다. 문자, 그 다음에 문자열, 10진수, 16진수, 8진수, 그리고 실수는 F 쓴다고 그랬죠. 이거는 또 뭐야? U도 있네. U는 unsigned 데시말, 부호가 없는 것. 양수일 땐 상관이 없는데 음수일 때 부호를 안 찍겠다는 거야. 왜 그러냐? 있는 그대로 찍어야죠. 이유가 있겠죠. 그 밖에 이런 것들이 또 있는데 거의 안 씁니다. 나 최근 1년간 이걸 쓴 적이 없습니다. 최근 1년간 내가 쓴 형식 지정자에는 뭐가 있지? D, F, C, S 그 밖에 없습니다. 거의 쓰질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데이터 타입 정의할 때 int, 플롯, 캐릭터 이게 거의 99%를 차지한 95% 이상 차지한다고 그랬고요. 프린트F문에 쓰이는 이 형식 지정자도 지금 얘기한 D, F, C, S 이게 95% 이상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필요할 때 쓰면 되고요. 프린트F에서 쓰는 형식 지정자들 확인해 봤습니다. 사칙 연산하는 프로그램을 짜보자. 실습이네. 변수 x와 y에 20과 10을 저장하고 x와 y를 더한 값, x에서 y를 뺀 값, x와 y를 곱한 값, x를 y로 나눈 값을 계산해서 그걸 변수에 저장하고 그리고 그 변수들을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사칙 연산 다 해보라는 소리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오도록 해주게 요구를 했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제시했지만 여러분이 작성할 때는 위에다가 x의 값은 뭐, y의 값은 뭐 이렇게 적어주길 요구합니다. 그래야지 두수의 합이 30이 이게 맞는지 알 수가 있잖아. 무슨 값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덜렁 결과만 출력하는 건
좋은 건 아니고요. 한 점수로 주면 중간이라고 난 줄 겁니다. 그런데 위에 제목도 사칙 연산하는 프로그램 x의 값은 얼마, y의 값은 얼마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처리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은 나는 점수를 좀 더 많이 주겠죠. 얼마큼? 이만큼 주겠죠. 네, 그래서 꼭 보고서 작성할 때는 화면에 출력을 할 때는 무슨 작업이다, 어떤 데이터를 썼다, 결과는 이렇다. 그 중간에 처리 과정도 적어주면 좋은데 처리 과정이 바로 이 내용이었죠. 이런 식으로 그것도 고려해서 작성하기 바랍니다. 사칙 연산하는 프로그램 꼭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이런 사칙 연산하는 프로그램 결과가 여기 들어 있었네요. 예, 이거 참고해서 비주얼 스튜디오에 직접 코딩해서 실행시킨 다음에 결과가 진짜 잘 나오는지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요구한 거 있었죠? 출력할 때 제목, x의 값은 뭐고 y의 값은 뭔지도 꼭 추가해서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scanf라는 함수 설명하겠습니다. scanf는 키보드의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입니다. 키보드로부터 값을 입력받아서 변수에 저장하는 그런 함수가 scanf입니다. 스캔이란 표현을 쓴 거는 앞에도 설명했지만 키보드에 어떤 버튼이 눌려져 있는지 쫙 스캔한다. 그런 의미에서 출발된 겁니다. scanf를 할 때도 형식 지정자가 사용이 됩니다. 왜 이게 쓰지? 입력받은 값을 어떤 형식으로 저장할지를 지정하는 겁니다. 여기 %d라고 했으면 여기 scanf를 만나면 키보드 입력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모니터에 아무것도 표시가 되질 않습니다. 나쁜 점이죠. 그걸 받아서 x에 저장하는데 그 x의 값을 요 d 정수 10진수로 받아 인식해 달라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하나 들어있네요. 여기 %and 표시 있죠. and 표시. scanf에서는 꼭 이거를 써줘야 됩니다. 이것의 의미는 x라는 변수의 주소입니다. 뭐야? 메모리상에 x라는 변수가 저장되는 장소. 그걸 미리 여기다 지정을 해줍니다. 그냥 x 하면 안 되나? 예, x 하면 안 됩니다. %가 들어가야지만. scanf에서는 어느 변수의 값을 저장하고자 할 때 그 변수가 메모리상에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지정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이 %라는 연산자입니다. 이걸 쓰면 x에 저장된 주소값을 가져옵니다. 왜 이렇게 하죠? 옛날에 만들어진 거예요. 프로그램 만든 놈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언어를 만드는 분들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는 거죠. 프로그램 언어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먼저 만든 사람이 법이고 진리예요. 왜 이렇게 했냐 따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학습해서 실력을 키운 다음에 새로운 프로그램 언어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앞에 훌륭하신 분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따라가야죠. 그분들이 정한 규칙은 scanf에서 데이터 값을 입력받을 때 변수는 주소값을 줘야 된다. 주소값을 주는 방법은 변수명 앞에다 %라는 기호를 붙여라 라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따라가면 됩니다. printf에서 값을 출력할 때 정수, 실수, 문자열을 구분했듯이 scanf에서도 입력받는 데이터가 어떤 형식의 데이터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형식 문자를 사용을 합니다. 지금같이 D로 했을 경우는 10진수 값을 받아들이고요. 실수,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받을 때는 F, 더블, 아주 소수점이 많은 실수를 받을 때는 이렇게 나누어 씁니다. 그리고 문자열을 입력받는데 한 글자일 때 캐릭터죠. 그땐 C, 문자열 여러 글자일 땐 S라고 집어넣어야지 키보드에서 딱딱딱 타이핑하고 입력 끝나는 거 아닙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그대로 다 한 다음에 엔터를 치기 전까지의 데이터를 통째로 가져다가 처리를 하는데 그때 그 데이터가 어떤 형식이 되는지는 여기에서 지정한 이거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scanf에서는 형식 지정자 똑같이 쓴다. 특이한 점은 변수를 쓰는데 지정될 저장될 그 변수며 그 앞에 꼭 %를 써야 된다. 이걸 쓰는 이유는 그 변수의 주소를 지정하는 거다. 왜 이런 걸 쓰느냐? 훌륭하신 분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거고 우리는 그걸 배우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따라하면 된다. 먼저 만든 놈이 정해서 그런 겁니다. scanf 쓰는데 일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에러가 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오류가 나면 꼭 나한테 연락해서 나한테 문제가 발생돼서 문의를 할 때는 오류가 난 코드 또는 오류가 난 화면을 캡처해서 같이 보내줘야 됩니다. 밑도 끝도 없이 scanf 쓰는데 에러가 났어요. 어떻게 해야죠? 그럼 내가 뭘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오류가 난 화면을 꼭 캡처해서 보내주고 이렇게 했는데
뭘 하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라는 설명을 꼭 해주기 바랍니다. scanf 키보드에서 데이터 값을 입력하는 함수입니다. 받을 때는 어떤 형식으로 데이터를 받을지 형식 지정자 이것들을 꼭 사용해야 된다는 거, 주소는 꼭 %가 들어있는 상태로 해야 된다. 왜? 변수의 주소를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라고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주소가 필요한 이유 스킵하겠습니다. 뭐 여기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옛날 분들이 만들 때 미처 생각을 못해서 그렇게 만든 거지. 그냥 보기 좋으라고 설명했고요. 최근에 우리 저기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죠. 뭐 이런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주소라는 거는 C 프로그램 후반부에 가면 포인터라는 C의 강력한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 할 때 한번 또 하게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 교양 시간이라 포인터를 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맛보기는 좀 할 겁니다. 주소의 중요성 때문에 집어넣어 놓은 거고요. 왜 필요하다고요? 엄밀하게는 앞에 프로그램 언어 개발하신 분들이 만들어서 그럽니다. 그렇게 규칙을 정했습니다. 딴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찾아보기 바랍니다. 형식 지정자 앞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scanf에서 쓰는 형식 지정자들입니다. printf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 사용 방법은 여기 제시가 되어 있고요. 특별하진 않죠. 똑같네. 특이한 거는 여기 %가 들어간다는 거 주의 깊게 봐주기 바랍니다. 저거 기능이 뭐지? i라는 변수의 주소를 지정하는 겁니다. 내부 프로그램이 좀 편하게 처리하는 거죠. 뭐 처리하자는 거죠. 어쨌든 %, 들어가는 거 신경 써서 기억하기 바랍니다. 실수 입력 시 주의할 점이라고 했는데 실수라 실수를 잘하거든요. 그렇구나. 소수점 부분 처리하는 겁니다. scanf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데 플롯형일 때는 데이터 타입 플롯일 때는 이렇게 f를 사용하라고 했고요. 데이터 타입이 더블일 때는 소수점 이하로 더 많이 내려가고 또 정밀도가 올라가는 타입 이럴 때는 long 붙여서 lf를 쓰라고 합니다. 이게 웃겨요. 받을 땐 이렇게 받고 출력 같은 F로 하면 또 되거든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옛날 분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이렇게 게을른지 이런 불만이 있을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명확히 정의하자는 의도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쵸? 메모리상에 그러면 플롯과 더블은 메모리상에 차지하는 공간이 틀리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받을 때 이게 어느 정도를 잡아야지 명확히 해줘라는 의미로 이렇게 구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귀찮으니까 모든 실수는 플롯 처리하고 모든 스캔F에서 실수 받을 땐 F로 하면 되죠. 뭐 그러다 에러 나면 그러면 뭐 더블로 바꾸고 LF 하면 되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도 됩니다. 프로는 편하려고 하는 건데 배우는 게 너무 힘들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알 건 알아야 됩니다. 스캔F 샘플로 들어 있는데요. 뭐 나와 있는 특별한 거 아니고 스캔F에서 여러 데이터를 한꺼번에 받을 때는 이렇게 형식 제어 문자를 연달아 써주면 됩니다. 중간에 빈칸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입력할 때도 여기 빈칸 들어가야 됩니다. 엔터로 구분한다면 하나 치고 엔터 치고 하나 치고 엔터 치고 입력해도 됩니다. 근데 한 줄로 다 입력하고자 할 경우는 빈칸을 집어넣어서 각각 다른 데이터라는 걸 명확히 지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형식 지정자의 순서대로 뒤에 변수의 주소도 순서대로 대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d는 넘버의 대입이 넘버 데이터가 %d 형식으로 받아지는 거고요. 그레이드 데이터가 f 플롯 형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프린트F 할 때 한번 설명했죠. 이렇게 되는구나. 오케이. 스캔F를 사용해서 사용자로부터 실수값을 입력받아 더블형 변수를 밸류에 저장하는 문장을 작성해봐라. 무슨 말인지 말도 이해 못하겠네. 하지 맙시다. 진짜 하지 맙시다 이거.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거 설명하려고 그러면 또 이런 거 설명하고 이런 거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수학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95% 심한 99%가 이렇게 구분 안 해요. 그냥 플롯이에요, 플롯.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경험한 바로는 학교에서 그 정도에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요. 여기 좀 추가적인 설명이 나왔는데 플롯과 더블 구분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C 언어에서는 메모리상에 값을 저장하는 것까지 고려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누어집니다. 문자를 볼 때 문자가 있고 문자열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문자는 한 바이트가 잡힙니다. 그 끝이에요. 이것들이 여러 개 모이면 문자열이 됩니다. 예외적인 경우죠. C 언어가 문자 처리가 좀 나빠요. 옛날에 컴퓨터가 꽂아가지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정수도 우리 무조건 인트 쓴다고 그랬죠. 근데 굳이 숏 해갖고 인트 쓰면 4바이트가 잡힙니다. 근데 숏 쓰면 2바이트만 잡히거든요. 롱 써봤자 또 4바이트예요. 뭐하러 구분해요? 롱 쓰면 더 많이 잡히겠네. 뭐 6바이트, 8바이트 잡히나? 어쨌든 이 방에 다 들어갈 수 있어서 다 인트 쓰는 걸로 하고요. 플롯과 더블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플롯은 보니까 4바이트가 잡히고 더블은 8바이트가 잡힌대요. 메모리가 더 많이 잡히니까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데이터가 많으니까 더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유로 하는 거예요. 이거 받을 때 LF 쓰라고 그랬잖아요. 플롯은 그냥 F 쓰라고 그랬고요. 이 정도만 써도 돼요. 나중에 에러 나면 우리 더블 쓰는 걸로 합시다. 이것 이외에도 enumerous data type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모르죠. 그리고 이제 아까 %% 쓰는 거 설명했죠. 주소값 한다. 이때 쓰는 게 이 포인터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쓰는데, 이거 할 때 뒷부분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배열은 아마 중간쯤 나올 겁니다. C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기준은 이렇게 많이 나눠집니다. 기본으로 숫자나 이런 것이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그 밖에 그런 거를 조합해서 만든 어떤 모양들이 있는데, 함수도 데이터로 처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함수명 앞에 데이터 타입이 적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세분화되거든요. 여기까지 들어가는 건 좀 시간이 걸릴 거고요. 일단 이 문제 무시하고 안 해도 됩니다. 단지 실수를 처리할 때는 플롯, 그렇지만 더블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다는 거 알아주면. 프로그램 하나 더 작성해 봅시다. 이제 사용자한테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그 결과를 출력하는 거 만들어 보죠. 이게 실행 결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는 화면에 출력이 딱 되고, 여기서 커서가 깜빡이면 이 값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printf로 처리하고요. 이 부분은 scanf가 들어가야 됩니다. 또 그럼 이걸 다 찍어 놓고서 커서가 딱딱딱 밑으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콘솔 프로그램 작성이거든요. 그 새까만 창에서는 그런 기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배운 수준에서 못 합니다. 그래서 printf로 출력하고 scanf 쓰고, printf로 출력하고 scanf 쓰고, 그 다음에 계산해서 printf로 출력하는 그런 과정을 해주면 됩니다. 꼭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이에요. 과제예요. 그리고 혹시 계산기 사용법 아나요? 윈도우에 보면 시스템에서 윈도우 시스템에 제공된 계산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 체크 버튼 누르면 프로그래머용 계산기라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printf 설명할 때 %d라는 거 설명을 제가 했었죠. 이 d가 뭐라고 그랬죠? 10진수. 근데 이것 말고 16진수, 8진수로도 출력이 된다고 했었죠. OX 아니에요. 알파벳 X와 알파벳 O예요. 맞다 틀리다 아니고요. 여기에 프로그래머 계산기에 윈도우에 적는 이걸로 들어가게 되면 요게 이런 값들이 나옵니다. 헥사 16진수, 데시말 10진수, 옥탈 8진수, 빈 바이너리 2진수.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많이 봅니다. 거기다 비트 연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될 때 윈도우에서 제공되는 이 계산기 사용법도, 사용법이라는 게 뭐하고 한번 들어가 써보기 바랍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덧셈 프로그램 두 번째 거 작성해야 됩니다. 알고리즘이라고 우리 앞에 설명할 때 했죠. 알고리즘 뭐죠? 앞에 들은 것 같은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절차, 방법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 짜는 것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어떤 값을 주면 그걸 처리해서 결과를 내보낸다. 이게 문제 해결이죠. 근데 그거를 정리하는 방법, 그 방법이 알고리즘이고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에 따라서 알고리즘에 표현하는 방법 이야기했었어요. 방법이 뭐가 있다고 했죠? 이거 뭐죠? 이거 순서도.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을 문서화시키는 방법이 낫나, 표현하는 방법이 낫나. 그 방법에는 이렇게 순서도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무슨 방법이 있지? 간단한 뭐 C 언어랑 비슷한데 그냥 코드로 요 속에 적힌 것들만을 이용해서 쓰는 슈도 코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 되네. 또 한 가지 방법은 뭐죠?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기법입니다. 그 방법에 뭐가 있을까? 지금 내가 떠들듯이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을 그려진 걸 약속된 언어로 표현하는 슈도코드 방식도 있습니다. 알고리즘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강의를 한다 그러면 내가 아마 주구장창 알고리즘 문제를 제시를 할 텐데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방법이 알고리즘이다. 이게 무슨 방법이야? 찾아낸 거 없잖아. 아니죠. 이게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데 아니죠. 내가 더하기 연산하는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는 먼저 변수를 선언해야 된다. 그리고 사용자한테 계산할 데이터 값을 스캔F라는 거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계산을 한 후 모니터에 출력하는,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처리되는 일이 단순하니까 단순하게 한 것뿐이고 복잡하면 이렇게 쉽게 이런 게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순서대로 그려서 일목요연하게 보면서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잘 짠다 소리는 알고리즘 구성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잘 짜면 잘 짜는, 이게 알고리즘이야. 이거 타이핑 잘,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타자 잘 치는 거지. 알았죠? 우리가 지금 결론은 처음에는 이 수업은 프로그램 입문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문법을 위주로 할 거고요. 가볍게 알고리즘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진짜 프로그램을 잘 짠다는 것은 알고리즘을 잘 구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리즘 자꾸 말해야지 그게 친근감이 느껴지고 자꾸 생각하게 되거든요. 두 번째 덧셈 프로그램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고민을 좀 해봤기 바라고요. 이걸 보고서 앞에서 제가 스스로 해결을 못했다면 이 코드를 보고서 해결하기 바랍니다. 여기 폰트를 바꿨더니 앰퍼센트 이 기호가 좀 이상하게 나왔죠. 이렇게 폰트에 따라서 화면에 표시된 문자 모양이 바뀐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해보기 바랍니다. 말만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두 번째 덧셈 프로그램. 이번에는 연봉 계산기 프로그램입니다. 과제만 계속 나가네. 이것도 뭐 단순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봉을 입력하면 월 수령액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라요. 이거는 여러분의 상식을 넓히는 교양 수업 아니에요. 교양을 넓혀야지요. 연봉이 5천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씩 받는 거죠? 단순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5천을 12로 나누면 되죠. 이렇게 짜면 됩니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근데 실제도 그럴까요? 아니죠. 실제 사회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연봉이 3,600만 원일 때 실제로 받는 돈이 얼마냐라고 이야기하면은 물어봐야 됩니다. 연봉이라고 그랬잖아. 1년에 받는. 그러면 이거 12등분 하면 되는 거 아니죠. 보너스는 언제냐? 보너스는 몇 번 주고 몇 프로 주느냐? 성과급이 포함된 거냐? 안 된 거냐?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은 몇 프로 뛰느냐? 4대 보험은 몇 프로 뛰느냐? 퇴직급은 적립이 되느냐? 이런 걸 다 고려해야지 실제 월 수령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연봉 360만 원, 월 300만 원 아니에요? 아니죠. 보너스 몇 번 준대? 2번 준대? 100% 준대? 그러면은 300 빼야죠. 300, 600 빼야죠. 성과급도 있대. 성과 포함된 거야? 안 된 거래? 그럼 상관없고. 세금은 세금 내잖아요. 소득세. 4대 보험료 7점 몇 프로 내잖아요. 퇴직금은 10% 적립. 그러면 실제 월 수령액은 300이 아니네. 그렇죠. 200 몇만 원 나오겠죠. 이런 게 상식이고 교양 있는 사람이죠. 어쨌든 이런 거 하기 전에 이런 문제도 꼭 풀어보기 바랍니다. 앞에서 제시한 연봉 계산은 프로그램 단순하게 12로 나누는 거 여기 적어놨습니다. 지금 이거 문제 낸 거는 앞에 뭐 설명한 것 같이 다 그것까지 알라는 건 아니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프로그램 짜는 요령들 계산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일 중요한 거 스캔F 사용법, 프린트F 사용법을 익숙해 달라는 거죠. 꼭 해주기 바랍니다. 추가로 몇 가지 또 여러분 시간을 때울 수 있는 문제들을 또 추가해 놨습니다. 원의 면접 구하는 프로그램 쭉 읽어보고 해결해 보기 바랍니다. 이건 뭐 스스로 공부하는 과정이고요. 상식을 넓히는 차원에서 원주율의 파이의 유래도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내가 떠들기에는 시간이 좀 아깝네요. 또 나왔어. 원의 면적하는 거 나왔는데요. 여기 파이라는 우리 요 상수를 쓰고 있죠. 상수인가? 파이의 유래 파이 값입니다. 파이가 3.14 아니야? 아니죠. 무식하게 길죠. 한동안은 프로그래머들 사이에 이 파이의 값을 계산하는 게 유행처럼 또 번진 적도 있었습니다.
계산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 소수자로 어마어마하게 내려가죠. 이걸 어떤 프로그램이 잘 계산하냐, 얼마나 빨리 계산하느냐인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지 잘난 거 자랑하는 거기도 하고 프로그램 능력을 한번 검증해보는 역할도 하고, 시간 날 때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건 단순하게 원의 면적 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엔 환율 계산하는 프로그램 해보기 바랍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위기 사태라 달러가 많이 상승되고 있죠. 달러에 대한 환율이. 그래서 이렇게 계산 한번 해보라 합니다. 요건 특이한 점이 있다면 결과값이 실수로 나가고 있습니다. 실수로 나가죠. 그럼 프린트F에서 플러스 써야겠죠. 이거 써서 출력하는 거 한번 연습해 보라고 한 겁니다. 꼭 해보기 바랍니다. 물론 인터넷 검색하면 이렇게 친절하게 그림까지 곁들여 나오기도 하는데 연습하라고 제공된 문제입니다. 여기 답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여기 제시된 답과 비교해서 맞아, 맞다의 기준은 출력되는 값이 맞으면 됩니다. 코드가 상관없어요. 값이 맞으면 맞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프로그램을 짜야 됩니다. 똑같이 할 필요 없고요. 계속 문제를 내주는데 시간 날 때 많이 해보라는 의미로 하는 겁니다. 사각형을 구성한 요소는 면적이다 둘레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폭이 어떻게 돼? 높이가 어떻게 되거든요. 이때 사각형의 둘레와 면적을 계산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내가 과제로 어떤 걸 제시할지는 모르겠죠. 여기 설명한 문제 중에 골라서 이번 주 과제로 제시하겠습니다. 필요한 설명은 이 강의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걸 참고하기 바랍니다. 수식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상식으로 할 수 알잖아요. 이거 초등학생 문제 같은데. 참고하기 바랍니다. 샘플 소스 여기 있어요. 앞과 마찬가지로 샘플 소스가 다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쉽잖아요. 쉬운가? 여기 LF 썼네. 이런 지금 예제가 제시되면서 앞에서 설명한 기능들 하나하나 나름대로는 적용한 예제들입니다. 그래서 하면서 어떻게 될까 하다가 이런 게 적용 안 된 셈으로 만드는 게 여러분의 실력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주는 게 이게 진정한 프로그래머의 자세거든요. 본인 실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고요. 모든 일을 할 때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탐구 정신을 가지고 한다면 좀 몸이 피곤하겠지만 그래도 좋은 거잖아요. 보람 느낄 수 있다고요. 결과가 잘 나오면 꼭 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저런 값이 나온대요. 안 돌려봤어요 나도. 뭐 매번 강의할 때마다 내가 다 돌리고 하기에는 너무 쉬운 프로그램이거든요. 계산을 직접 하는 사람은 없죠. 식만 뽑아서 식이 맞으면 일단은 놔둡니다. 근데 여러분은 직접 해봐야 됩니다. 소수점 이하로 저렇게 6자리까지 나오나? 그리고 쓸데없이 저게 나갈 필요가 있나? 혹시 끝자리가 요 D가 9나 또는 5일 경우 또는 2나 3일 경우는 과연 저 숫자가 자리올림을 하나 반올림을 하나 버림을 하나, 아니면 이것도 좀 궁금한데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도전 문제. 이런 쓸데없는 걸 또 냈네 내가. 한번 읽어만 봅시다. 앞에 문제는 둘레하고 넓이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폭하고 높이를 주면 그걸 갖다 하는데 이거 쓰는 거 LF 롱 플러팅 쓰는 걸 좀 설명을 하고 있네요. 롱 플러팅. 그 롱 플러팅을 사용하는 이유를 여기 설명을 해놨습니다. 기존의 C90 90년도에 나온 C 표준을 90이라고 합니다. C 언어는 앞강에서 설명한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비주얼 스튜디오의 이 C는 표준 C일까요? 아닙니다. MSC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C 언어는 언어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말도 보면 지방 사투리가 있듯이 외국말도 보면 영어도 사투리가 있고, 영어도 본토 쓰는 사람이 있고 영국 사람 쓰는 거 있고 인도 사람 쓰는 영어가 조금씩 틀리듯이 이 C 언어도 언제 만들었느냐, 어디에 쓰냐, 중요한 거 컴파일러를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이 플로팅 F는 C90 경우 스캔F에서 더블 자료를 사용하려면 LF, 프린트F에서는 더블 형식을 사용하려면 F를 사용하게 해놨습니다. 근데 개발자들은 앞에 내가 설명했던 것 같은데 스캔F에서는 LF를 사용하고 출력할 때 F를 사용한다는 거 헷갈리잖아요. 누구는 더블용으로 받았으면 더블용으로 출력을 해야지
왜 더블용으로 받고 그냥 플로팅용으로 출력을 해?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서로 매칭하지 않는, 즉 스캔F하고 프린트F가 맞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의문이죠. 정해놓으면 따라간다고 했죠. 그렇게 그냥 설명했어요. 그래도 되고요. 그런데 여기 프린트F는 기본 인자 진급이라는 걸 통해 갖고 플롯이 전달될 때 더블로 작동한다고 되어 있네요. 프로그램을 그렇게 내부적으로 짜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F LF는 아무 의미 없이 F와 같다는 거예요. 아, 뭔지 모르겠는데 하긴 내부적으로 동일하게 처리가 된대. 그래서 입력은 꼭 LF로 받고, 또는 입력을 LF로 스캔F에서 LF로 받았다 하더라도 출력은 그냥 F로 써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프린트F를 사용할 때 F를 작성한 이유도 같은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냥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쓰는 거지 큰 의미 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인지는 모르겠고요. 많이 쓰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내부적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프로그램 언어를 좀 배우면 배울수록 이상한 걸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처 프로그램 언어 개발자, 언어도 자연어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의도해서 만들어진 명령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처 개발자, 프로그램 언어 개발자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 예측하지 못한 표현 방식을 썼을 경우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는 의도 개발자는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좀 몇 개 빼먹고 써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옛날에 나온 언어일수록 더 많고 최근에 나온 언어일수록 적습니다. 왜? 과거의 오류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기능까지도 보완해서 제시를 했다는 거죠. 이건 그냥 상식으로 깔아놓은 거고요. 오늘 강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예제를 많이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실습을 좀 많이 하라는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꼭 가능하면 옆에다 비주얼 스튜디오 실행시켜 놓고 설명 듣고, 중요한 거는 많이 짜보고 돌려보고, 짜본다는 건 타이핑 집어넣고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하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학생들은 하나에서 맞아, 오케이, 나 이거 알아, 다음 거 이렇게 넘어가는데, 진정으로 프로그램 실력을 늘리고자 한다면 하나를 작성하고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의 구성 요소들 바꿔봐요. F, LF로 바꿔보고요. %D로 되어 있는 거 %X로도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 자꾸 바꿔보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 프로그램 실력이 많이 늘어납니다. 중요해요. 초기에 처음 배울 때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책에 있는 제시된 샘플만, 강의자료에 있는 거 한번 돌려보고 알아. 절대 모릅니다. 천재야. 그리고 이거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물론 통밥을 잴 수는 있지만 프로그램 언어 개발자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 거기에 어떤 것까지 선언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많이 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꼭 시간이 되는 범위에서 많이 작성하고 많이 고치고 돌리고 고치고 돌리고를 해라는 소리예요. 하나 있는 거 여러 종류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를 놓고 자꾸 수정을 해보라고요. 이거 저거. 그러니까는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죠. 가능하면 챕터의 맨 마지막 예제를 돌려보고 거기서 하나씩 지워보기도 하고 추가해보기도 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말이 많이 길어졌네요. 끝까지 왔습니다. 프로그램 작성하는 거 이제 대충 기본적인 건 학습을 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법도 대충 감이 잡히고, 프로그램도 프린트F, 스캔F 쓸 줄 알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알면 일단 단순한 건 다 됩니다. 진정한 C 명령어는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몇 개 안 돼요. 근데 지금까지 배운 것만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또 하나 요구사항이 있었죠. 여기 자료에는 없었지만 화면에 출력되는 그 화면 디자인을 좀 신경 써서 해주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이게 제목도 하고요. 출력이 되면 제목, 그러니까 지금 무슨 프로그램을 짜는지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해서 데이터, 어떤 데이터로 처리가 된다라고 정의한 이후에 결과, 여기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것만 딱 보고도 사용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구나,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구나, 그래서 결과는 이거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진정하게 A를 받고 싶을 때 100점 받는다고 해서 거기다가 A 뿔까지 받으면 여기다가 작성자 이름을 꼭 넣어주기 바랍니다. 학번 뭐, 이름 뭐, 작성자, 그래서 학번 이름을 적어주면 내가 이걸 보고서 이거 누가 한 건데 이 새끼 잘하네. 그러면 나중에 학점 줄 때도 혹시 시험을 봤는데 저거 뭐 실수한 게 있다 하더라도 얘 평소에 잘하던 애고 내가 알아. 이런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출력하는 보고서 출력을 만들 때는 꼭 무슨 일을 했는지 제목과 소스 데이터, 그 처리 내용 및 결과를 명시하고요. 누가 만든 건지도 꼭 화면에 출력될 수 있도록 구성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썰을 푸는 게 이게 중요한 거고요. 이런 별거 아닌 이런 습관들이 본인을 아주 훌륭한 능력 있는 그런 프로그래머로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거 잘 기억하고요. 시간은 없겠지만 그래도 꼭 실습을 통해서 반복 학습하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